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J 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요일은 2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3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일단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마이너스 실적이 좀 나왔었습니다. 마이너스 연결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상증자를 했었던 것들을 지금 이제 별도 기준에서 부채를 좀 탕감을 하고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좀 별도 부분과 연결 부분에서 연결 부분도 뭐 나쁘진 않아요. 두산인프라코를 매각을 하고 두산 밥캣 그리고 또 밥캣이랑 퓨어셀 부분에서 지분이 좀 이제 구조가 좀 변경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인프라코를 또 이제 매각이 확정이 거의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재무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인프라코에 대한 그 잔금이 좀 들어왔는지 돈이 좀 들어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번 2월 달쯤에 공시를 보면은 본계약이 체결을 한 게 자, 여기 처분 결정. 본계약이 체결한 게 2월 5일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적어도 1분기, 이번 연도 1분기이기 때문에, 2분기가 돼야 발표를 하겠죠. 이 반영을 한 게, 이 금액들이. 자,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가격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를 분리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분리가 되고 여기서 또 매각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2분기에 3월에 들어오냐 4월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재무적으로 이제 부채라든가 연결 실적에 좀 개선이 되는 효과가 흐름들이 시기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들은 두산인프라코어는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참고로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한다, 분리 매각을 한다.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밥캣이 남잖아요. 밥캣이 이제 자회사로 좀 들어오려고 할 건데, 자회사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주식도 그 이제 분리 매각을 또 해서 주식 수를 그 주식을 또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입고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도 아직까지 매각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진행은 됐는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재무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어요. 이걸 적자가 난 것들을 좀 보니까 일회성 비용들이 좀 들어갔다라고 하죠. 여기 이 재무를 보니까 적자 전환이 좀 됐는데 이런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출 감소는 있었지만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일회성 요인 반영으로 인한 영업 외 비용이 좀 증가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실적을 발표를 한 거다. 자, 그러면 일회성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회성 비용이 다음 분기에는 반영이 안 될 거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하면서 여기에 또 뭐 이것저것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뭐 다른 비용들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매각을 한 것들이 꽤 많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단기 순이익을 좀 흑자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발표를 이렇게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일회성 비용들은 좀 고려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적도 있었고 일단은 뭐 재무가 개선이 되는 것들은 자구안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구안이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더라도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유예수가 걸려 있다고 해요. 사실 실적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의무 보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두산이 두산중공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었고 유상증자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 두산에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풀린다, 시장이 풀린다, 두산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은 두산이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해서 바로 뭐 던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유상증자로 해가지고 일단은 상장을 시켜서 주식수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 물량들이 시장에서 풀린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도 좀 이제 보합권의 불확실성을 좀 일단 피하자. 약간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저는 두산이 이거를 두산중공업 주식을 인수를 하면서 그 지배 구조를 좀 강화했으면 강화했지. 두산 입장에서 보면은 두산중공업으로 해서 다른 기업들을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두산 피어셀도 그렇고 두산 밥캣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거기 되기 때문에 두산이 두산중공업 지배 구조를 보자고요. 두산이 중공업
군공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밥캣이랑 인프라코어 밥캣 인프라코어 있고 퓨어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인프라코어랑 밥캣이랑 분리를 해서 이거 매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자, 근데 두산이 여기서 중공업을 끊는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이 기업들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중공업을 살리고 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기업들을 유지를 하고 이 사업 소득으로 인해서 뭐 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 보유 예수 기간이 좀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좀 주가가 좀 떨어진다, 이거는 좀 과매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필요 없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두산이 보유 예수 기간이 이 기간이 2월 18일 그리고 2월 17일 2021년 2월 17일 이게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두산이 매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뭐 큰 영향이 좀 없겠죠. 자,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일단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8일에 해제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17일, 18일 내일이죠. 그러면 일단은 내일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반등이 일단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일단은 재무가 일단 좀 이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인데, 인프라코어의 매각, 인프라코어 매각 이런 부분들이 좀 언제 반영을 하냐, 금액적인 부분들, 금액적인 부분들.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것들은 이제 유상증자는 별도 실적에서 이 부채를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제 좀 재무를 반영을 해서 별도 실적을 또 따로 발표를 할 걸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2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더니 좀 이제 좀 연결 실적은 나왔는데 별도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실적이 별도 실적이 좀 나올 때까지는 한 3월, 길게는 뭐 3월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3월까지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좀 자구안이 진행되면서 이 기업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은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죠. 근데 사실 시간이 좀 뭐랄까, 모두가 원하는 그런 주가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걸리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좀 이전에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좀 괜찮아진 그 종목 중에 HMM이 있죠. 4년 만에 자본 잠식 해소, 제도약 청신호. 자, 뭐 이런 이 기업을 제가 옛날에 가져왔는데, 이 옛날에 현대상선입니다. 유명했죠. 우리 두산중공업이랑 거의 뭐 좀 똑같진 않지만 좀 이제 유사한 그런 상황들, 자구안이 기업 체질 개선, 뭐 적자, 자본 잠식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이제 좀 시도를 해왔었던 그런 기업이었잖아요. 옛날에 해운업계가 좀 안 좋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6조 4,132억 원, 뭐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냈다. 코로나19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금지를 했고 만성 출항하는 기록을 세웠다. 자, 뭐 이런 우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두산 퓨어셀, 두산 밥캣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네요. 자, 옛날에는 정말 좀 완전 납입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경우를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자, 뭐 자본금보다 뭐 이런 지금 대부분의 자본 잠식을 좀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을 좀 상세하게 시작하면서 자본 잠식에 빠진 걸로 본다. 이전에 좀 상황이 그랬었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수천억의 적자를 쌓기 시작을 했었고 엄청나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뭐 산업은행이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 재무구조 개선을 꾸준히 추진했다. 뭐 지금 이런 현대 로보틱스, 현대 로지스틱스, 그리고 LNG 운송 부분 매각하면서 뭐 자구안을 좀 개선을 추진했고, 자구 개선을 추진했고, 자본 잠식 상태는 소폭 개선이 됐고, 이번에 이제 HMM이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이 됐고, 뭐 이렇게 등등등 해운업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적자가 계속됐었는데, 재무구조 개선에 차질이 좀 있었는데, 지금 두산중공업은 차질이 좀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재무구조가 계속 이제 개선을 시키고 있고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운업황이 조금 안정적이게 되면서 이게 좀 기업의 재무가 좀 개선이 좀 잘 이렇게 진행이 된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의 사례로 이 HMM을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HMM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주가 움직임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두산중공업이랑.
자, 이전 같은 경우에서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엄청나게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가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 평선들을 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개선되는 흐름들, 이렇게 자본 잠식 해소를 하고 이렇게 재무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니까 주가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반영이 된 것들이 있잖아요. 자, 우리 두산중공업도 좀 먼 미래를 한번 보자고요. 두산중공업. 자, 장기 평선들을 좀 돌파를 하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장기 평선들이 이렇게 서서히 돌아오는 좀 이제 되돌리는 좀 모습들, 장기 평선 241평선 천일선 이렇게 좀 이제 그렇게 멀진 않죠. 멀진 않죠. 근데 이 자구안을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두산중공업도 HMM 같은 이런 뭐 좋은 흐름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겠냐. 하여튼 이런 부분들. 뭐 HMM도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원하는 수익이 날 때까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3월, 6월, 5월에서 12월, 2월까지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좀 많이 됐었죠. 두산중공업도 시기적으로 보면은 자구안을 개선을 하고 그 구조 개편을 진행을 하고 자구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서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보다는 좀 이제 좀 지켜보면서 좀 이제 뭐랄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있다. 우리 천일선을 보고 여기 그 올라오고 있는 241선을 보면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댓글이 가끔씩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화면 위에도 여기 화면 위에도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다라고 나와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 브리핑을 드리는 거다. 객관적으로 제 의견들을 드리는 거고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지금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 의견들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랄까 이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는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여유롭게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좀 주가가 12,000원 부분까지 좀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그래요. 뭐 추가적으로 좀 주가가 더 빠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 지지 구간에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 좀 있기 때문에 빠진다 그러면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 빠지고 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은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이 상단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은 그래도 다시 이제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두산중공업 계속 저도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저랑 같이 이 종목에 대해서 추종을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저희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는 것들이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6월 10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데이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인 종목들을 좀 단타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100%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의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마이크로 프렌즈 현재가 8,000원, 1차목표가 8,240원, 손절가 7,700원, 대림재지 현재가 12,300원, 1차목표가 12,650원, 손절가 11,500원, 9시 2분에 3보판지 현재가 12,550원, 1차목표가 12,900원, 손절가 11,500원. 우리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목표가랑 손절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좀 돌파를 하면 떨어지도 올라가도 일단 차트를 통해서 목표가 닿았다 아니면 손절가에 닿았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이다. 대림재지, 삼보판지, 마이크로 프렌즈. 자, 마이크로 프렌즈는 이날에 손절가에 터치를 해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중에 리딩을 좀 해드리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마이크로 프렌들은 마이너스 6.5%, 그리고 대림제지는 최고가, 최저가나 최고가 이렇게 이게 셋이 장 끝나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와 최저가 이런 식으로 수천가 대비 16%, 자 그리고 5.6%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갔다. 이게 누적 수익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린 종목들의 그 수익 내역이거든요.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을 잘 드리긴 하는데 100%가 수익이 나지는 못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되 단타 종목이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감안을 하고 보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